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이 계속되는 경우 보신 적 있나요? 경제적으로도 실패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는데 말이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관세 전쟁의 역설에 대해 파헤쳐 볼 건데요. 이게 단순히 경제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권력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아직도 관세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정말 영화 같은 판결 하나에서부터입니다. 이게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관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판결 내용은 이겁니다. 6대 3으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중 상당수가 불법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왜냐?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는 거죠. 원래 세금이나 관세를 매기는 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의회만 할 수 있는 거다. 이 헌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겁니다. 자, 여기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말을 좀 보세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법원이 이건 그냥 무역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 거죠. 만약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매기게 놔두면 이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냥 주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권력 견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웬걸요? 중단되기는커녕 바로 다른 법을 끌어와서 새로운 관세를 또 매겨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역설이에요. 법원이 불법이라고 했고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바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자, 그 이유를 찾으려면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관세 정책이 원래 뭘 하려고 했던 건지, 그리고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 팩트를 한번 체크해보죠. 자, 이 관세를 밀어붙인 첫 번째 공식적인 이유, 바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였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관세를 때리기 전이나 때리는 중이나 그 후나 무역 적자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목표는 뭐였을까요? 바로 미국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공장을 다시 돌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아주 장밋빛 약속이었죠. 결과는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히려 제조업 활동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거 위험하다고 경고했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관세라는 게 결국 수입해오는 부품이나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물건 만드는 미국 공장들만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제조업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타격을 준 셈입니다. 96%.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킬 연구소에서 분석해보니 관세로 늘어난 비용의 96%를 외국 수출 기업이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랑 소비자들이 전부 떠안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금 폭탄을 미국인들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이 우리가 손해보고 싸게 팔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럼 미국에 안 팔래 하고 물건 보내는 걸 줄여버린 거죠. 결국 무역량만 줄고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미국인들은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실패했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이 정책을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요? 몇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시작한 건데 실패 인정 못해, 이런 개인적인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세계 무역 자체를 싫어하는 어떤 이념 때문일 수도 있죠. 혹은 좀 더 나아가서 특정 기업한테는 너는 관세 면제해줄게 하면서 뭔가 부패의 고리로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추측들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건 안 되라고 했던 바로 그 특정 관세에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진짜 단서는요, 무슨 관세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관세였냐에 있습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았던 그 권한에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어쩌면 이 관세는요, 처음부터 경제 같은 건 관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건 바로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죠. 대법원이 딱 짚어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한 관세가 바로 이 IPA라는 법에 근거한 건데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보통 관세는 의회가 정하잖아요. 근데 이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저 나라 저 기업 딱 찍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관세를 매기고 또 마음대로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걸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마치 경제정책 전체를 조종할 수 있는 만능 리모컨을 대통령 혼자 쥐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 리모컨을 어떻게 썼을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철강에 25% 관세 이렇게 광범위하게 폭탄을 던져요. 그럼 모두가 두려워하겠죠. 그 다음에 이 면제의 권한을 휘두르는 겁니다. 너는 내 말 잘 들으니까 면제해 줄게. 너는 밉보였으니까 관세 계속 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다른 나라들이 전부 대통령 개인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서게 됩니다. 결국 경제를 무기로 자기 말을 잘 듣는 편에겐 상을 주고 반대편에겐 벌을 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개인의 명령으로 모든 걸 움직이겠다는 거죠. 결국 이 대법원 판결은요. 그냥 무역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었어요. 이 지점에서 세상을 보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시각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쪽은 대법원처럼 헌법이 정한 대로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대통령 마음대로 권한을 늘릴 수 없다고 말하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대통령에겐 그럴 권한이 있다. 그걸 막는 법원 판결이야말로 법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근본적인 시각 차이죠. 제디 벤스의 이 말을 보세요. 법원의 무법행위다. 이 한마디가 사실 모든 걸 보여줍니다. 법이라는 게 최고 권력자의 뜻을 거스르면 그게 바로 무법이고 권력자의 뜻을 따르는 게 진짜 법이라는 생각, 이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라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맞서서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실패한 경제정책 얘기가 아니라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그 권력을 견제하려는 헌법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도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어떨까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제도라는 방어선이 미래에 닥쳐올 또 다른 어쩌면 더 거센 시험대 앞에서도 과연 굳건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관세 전쟁의 역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일 겁니다.